네, 그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왜 카피노그래피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근거 연구를 하나를 가지고 유용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죠. 예, 결국은 이 적절한 큐브의 배치를 이 큐브의 위치를 적절한 큐브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카피노그래피가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아주 쉽죠. 노 웨이브폼은 노 튜브. 예, 튜브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심폐소생술에서 웨이브폼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환자의 환기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카프노그래피에 파형이 없다. 파형이 제로이다. 네, 제로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노 튜브가 기도 내에 있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 되겠죠. 적절한 튜브의 배치를 확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파형 카프노그래피보다 적절한 튜브 배치를 확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튜브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사건 성공이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건 성공. 튜브 사건은 성공. 튜브 위치를 있어 이 카피노만큼 유용한 수단은 현재까지 없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전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적정 튜브의 위치에 적절한 사건의 성공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수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채팅창에다가 한번 여러분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건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삭관을 했는데 그게 삭관이 기도로 들어갔다, 기도의 적절한 위치로 들어갔다를 확인하는데 튜브의 길이가 중요한 판단인가요? 332가 판단 방법인가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사건의 깊이가 그러면 앞치아 기준으로 22cm에 들어가 있으면 사건에 성공한 건가요? 백잉을 했을 때 흉부가 팽창한다. 네, 이것도 맞죠? 네, 이것도 맞죠? 네.
흉부의 팽창 유무로 확인한다. 가슴에 오르내림을 확인한다. 흉부의 오르내림을 확인한다. 라는 얘기죠. 이 얘기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국가고시 때도 아직도 확인을 하고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적용시키면은 삭관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나요? 심정지 상태에서는 산소포화도가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심정지 상태에서 삭관을 했을 때 이게 삭관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면 산소포화도로 측정기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청진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나요? 과거에?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오디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비디오 오디경을 사용하는 것은
사건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유용한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말하셨던 이 두 가지 방법을 보면 흉부의 움직임을 확인한다. 또 수치는 아니죠. 호흡음을 평가한다. 이것도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뭐 산소 포화도를 확인한다 뭐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은 이 호흡이라는 것과 이 레스피레이션과 벤틀레이션은 그리고 옥시게네이션은 매우 다른 이 컨셉이에요.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호흡은 뭔가요, 여러분? 호흡은 뭔가요? 우리가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이러한 기계적인 우리 몸에 우리 호흡계의 그런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벤틸레이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확산을 통해서 이 폐포에서 동맥으로의 산소를 이렇게 밀어넣는 분합차에 의해서 밀어넣는 과정.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그 배출하는 과정이죠. 이러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호흡과 환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예. 그 다음에 옥시게네이션이라는 것은 이 환기를 통해서 우리의 세포가 산소화되어 가는 이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개념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얼마만큼 적절하게 환기와 세포의 옥시게네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매우 그 유용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이 EtCO2 카푸노그래피는 다음과 같이 환자의 환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은 거예요. 이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SpO2 산소 포화도 측정이라고 하는 것과 EtCO2 카피노그래피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약간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는 환자가 산소화가 잘 되고 있냐 되고 있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도 매우 유용하겠지만 환자의 환기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진 못하거든요. 단순하게 산소 포화도가 몇 프로인가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세츄레이션 측정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EtCO2는 다음처럼 환자의 환기 상태를 아주 유용하게 산소가 아닌 이산화탄소 수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산소 수치를 보는 것과 이산화탄소 수치를 보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라고 봤을 때 이산화탄소 수치는 큰 차이가 있죠. 수치는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이산화탄소는 대이사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네. 산소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폐를 통해서 또 폐포를 통해서 동맥혈로 받아들여진 헤모글로빈이 흡착한 산소가 몇 프로이냐, 얼마만큼 산소를 헤모글로빈에서 100개의 헤모글로빈이 있다면 이 헤모글로빈 중에서 99개가 산소를 들러 업고 있냐, 80개가 업고 있냐, 이것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그에 반해서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의 대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 세포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정맥혈을 통해서 배출된 다음에 그 정맥혈을 통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다시 폐포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라는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검출되는, 그것도 수치만으로 검출되는 게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웨이브 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자의 대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파도 측정기와 이산화탄소,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는 근본적으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핵심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핵심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삭관 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냐? 어떤 삭관 방법을 가장 신뢰할 수 있냐?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환기는 무엇이 다르냐 하는 코어 컨셉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다음 장에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네. 네. 어떤 이 개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개념이죠. 이 생리적 개념이죠. 산소가 엘비올라를 통해서 들어가면 산소가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캐필라리로 들어가게 되고 퍼퓨전의 과정을 통해서 메타볼리즘이 이루어지고 글루코스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근육이나 세포에서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CO2가 만들어져서 CO2가 베너스를 타고 다시 또 롱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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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셀 메타볼리즘이 이루어진 다음에 베인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겠죠. 대기 이렇게 나오고 카푸노그라피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산소를 측정하는 것과 카푸노그래피를 측정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EtCO2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황들은 매우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EtCO2가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뭐죠, 여러분? EtCO2가 증가하는 경우. 첫 번째, 뭔가 액티비티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근육 활동이 증가하는 경우에 EtCO2는 증가합니다. 반면에 근육 활동이 감소하는 경우에 EtCO2는 감소합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액티비티,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심박출 증가하는 경우. 네, 좋습니다.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죠. 다시 또 얘기해 보면은 소생술이 적절할 경우 증가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뭐죠? 감소 술이 부적절할 경우. 그렇죠? 소생술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EtCO2가 감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환자가 기관지 경련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약물이 사용되는 경우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환자가 브론코스파즘, 그러니까 기관지 경련이죠. 경련이 있는 경우 감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증가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네, 환자의 환기 상태가 하이포 벤틸레이션이니까 뭡니까, 여러분? 저환기인 경우 증가할 수 있고요. 과환기인 경우 감소할 수 있죠. 저환기와 과환기에 따라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죠. 이전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캐필라리,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과정은 산소화랑은 다르요. 산소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레벨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산소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이 레벨을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산소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2레벨을 측정하는 거죠. 2레벨.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것은 2레벨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데이터가 마무리된 후에 산소가 사용되고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대사가 끝난 후에 이렇게 배출되는 수치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사의 최종 결과물이다. 우리 몸의 대사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대사가 메타볼리즘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매우 유용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노말 ETCO2의 카푸노그라피 웨이브폼인데요. 지금 슬라이드 쇼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슬라이드 쇼가 적절하게 안 보이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노멀 웨이브폼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제가 방송을 같이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멀 웨이브폼입니다. 노멀 웨이브폼. 웨이브폼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웨이브폼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웨이브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이브폼을 ETCO2 웨이브폼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하죠. 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A, B 단계, A, B 단계가 있죠. B, C, C, D, E, A 단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슬라이드 쇼를 다시 한번 봐보면 약간 잘려서 보이는데요. 네. 호흡이 지금 여기는 A에서 B 단계는 인스피레이션 단계죠. 인스피레이션. 네. 호흡을 들이마시는 과정이라 이겁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는 과정. A, B 단계는 호흡을 들이마시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 B 단계죠. B 단계. 이 B 단계에서 이산화탄소가 측정이 되기 시작하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은 우리가 내쉬는 호흡을 내쉬는 구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호흡을 내쉬니까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의 웨이브폼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그 다음에 요 단계가 지금 이런 그 데드 스페이스 단계죠. 요 지금 이 A, B 단계는 데드 스페이스 단계입니다. A, B 단계가. 네. 지금 요거는 여기는 CO2의 레벨이고요. 좌측은 CO2의 레벨이고 밑에는 시간이죠. 시간.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높이는 여기는 지금 높이는 시간이죠. 시간. 진행이 됩니다. 점점 이렇게. 그죠?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호흡이 내뱉어지면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맥시멈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단계죠. 이제 이산화탄소가 다 분출이 되는 단계죠. 완전히 호기의 정말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호흡을 내뱉는 그런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호흡을 다 내뱉으면 이게 뭐 1, 2초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뱉는 그 최종 종말 단계. 당연히 이산화탄소 수치는 가장 높게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페이스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비기닝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겠죠.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니까 들이마시는 단계죠. 들이마실 때는 당연히 EtCO2의 레벨이 급강하겠죠. 예. EtCO2가 우리 몸에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호흡을 내뱉으면 다시 이 EtCO2가 배출이 되겠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노멀 웨이브 폼을 보게 되면은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폐가 움직이고 산소가 나오게 되면은 EtCO2가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겁니다. 웨이브폼, 노멀 웨이브폼의 모양이겠죠. 이게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웨이브폼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노멀 웨이브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그러면 도대체 카피네그라피라는 게 뭐냐? 예, 절반이 잘려서 보이죠. 절반이 잘려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그 방송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송출이 불가능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잘려가지고 보일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예, 전체 화면은 송출이 불가능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PPT를 제가 보내드리면 PPT를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잘린 화면에서 보이는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 카피노그램이라는 카피노그램이라는 용어가 있고 카피노그라피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카푸노그라피라고 하죠. 카피노그라피라고 하는데 첫 번째 카피노그램은 수치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없으면은 그냥 카피노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있으면은 이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픽. 예, 그러니까 웨이브폼 플러스 그 다음에 이런 메카니컬한 어떤 수치들이 보여야겠죠. 예. 그래서 별 의미는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적 정의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 결국은 파형 플러스 수치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카피노그라피라고 하고, 파형만 나타나는 것을 단순하게는 그냥 그람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타이달 CO2에 대해서 그러면은 EtCO2라는 게 뭐냐? EtCO2라는 게 EtCO2, 이게 정확한 지금 이 표기죠, 여러분. 정확한 표기입니다. 원래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대문자 E, 소문자 T, 대문자 C, 대문자 O, 그 다음에 작은 숫자 E, 이렇게 아래 첨자 E,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엔드 타이달 CO2 요걸 합쳐가지고 EtCO2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뭘 측정하는 거냐? 숨을 뇌쉴 때 CO2를 측정하는 거죠. CO2를 정확히 표기해야겠죠. 채팅으로는 이게 CO2가 정확히 표기가 안 돼가지고 CO2를 정확하게 숨을 내쉴 때 CO2를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인지는 EtCO2의 노멀 레인지는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35에서 45예요. 이게 이제 노멀 레인지입니다. 노멀 레인지.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부터. 요건 지금 뭐죠? 왜 EtCO2를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볼 학습할 내용이었죠? 네, 그쵸? 학습할 내용이 우리가 뭐 배우기로 했죠, 여러분? 호흡과 환기 차이를 알아야 되겠다. 호흡과 환기 차이를 좀 알아야겠다. 그 다음에 정성과 비정상의 EtCO2 파형과 수치를 알아야겠다. 그 다음에 삭관을 할 때 주요하게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이드 스트림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EtCO2의 주요한 사용 방법과 그 비주류의 사용 방법을 좀 알아야겠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서 나왔던 것이 기관 내 삭관을 할 때 모든 것이 문서화해야 되는데, 이 문서화를 할 때 과거에는 대충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EtCO2를 사용하고 나서, 아니 삭관을 하고 나서 삭관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 정확히 우리가 기록을 해야 돼. 기록 PCR 문서죠. 문서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지침이 중요하게 다 대두되면서, 그러면 당신은 뭘로 사건의 적절성을 평가했냐라는 걸 봤을 때, 연구들을 봤을 때 지속적인 컨티뉴스한 EtCO2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인지하지 못한 기관 내 삭관의 부적절한 삭관의 비율을 매우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보니까 인지하지 못한 잘못된 기관 내 삭관 비율이 23%나 되더라. 23%나 되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피노그라피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노멀 웨이브폼은 그 노멀 튜브다. 노 웨이브폼은 노 튜브다. 그러니까 그러면 노멀 웨이브폼이라는 것은 노멀 튜브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웨이브폼이 측정이 된다는 것은 이건 사건이 됐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 없잖아요. 위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는 스토막은 이산화탄소를 못 만들잖아요. 폐에서 이산화탄소만 검출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호흡과 환기 및 산소의 공급이라는 것은 산소화라는 것은 매우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이 유용하다는 거죠. 매우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개념이냐? 결국은 창문인데 어떻게 다른 개념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좀 잘려서 보이는데 이게 좀 잘려서 보이죠? 잘려서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지금 봐보면 절반이 잘려서 보이는데 우리가 호흡을 측정하는 단계는 여기에서 지금 2단계라는 거죠. 2단계. 화면에 보세요. 2단계.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단계는 지금 요 단계라는 거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단계를 측정하는 게 산소 포화도 측정이라는 거죠. 폐에서 카플라리로 동맥으로 넘어와서 이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흡착하는 그 비율, 수치를 보는 게 산소 포화도 측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한다는 거잖아요. 한 단계 더해서 산소가 근육으로 세포로 대사의 과정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에너지가 셀 메타볼리즘이 이루어지겠죠. 셀의 세포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가 소모되고 글루코스가 소모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 결과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핵심적으로는 뭐 젖산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이 대사의 부산물이 만들어지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볼 거는 결국은 뭡니까? CO2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CO2가 이렇게 CO2가 만들어지고 CO2는 다시 분압차에 의해서 정맥혈로 침투가 된 다음에 카플라리를 통해서 마이크로 한 베스를 타고 다시 중심 정맥으로 들어간 다음에 중심 정맥에서 렁으로 간 다음에 렁에서 이런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죠. 렁을 통해서. 이때 이 렁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될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피노그라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카피노그라피는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다시 얘기해보면 카피노그라피는 여기서 만들어지지가 않죠. 쏘리. 여기서 만들어지지가 않죠. 여기 지금 2단계죠. 2단계에서 측정되는 것은 뭐가 측정됩니까, 여러분? 2단계 측정되는 것은? 네? 산소 포화도 세츄레이션 측정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세츄레이션은 대사랑은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몸에 산소화라는 것도 맞지 않죠. 이게 산소 포화도가 100%라고 해서 산소화가 진짜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냐? 그건 잘 모르니까. 환자의 다양한 말초혈관과 또 이 세포의 상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이때 만들어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산소 포화도라는 거죠. 산소 포화도는 적절한 대사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매우 복잡한 우리가 슬라이드 한 장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 결국은 세포에서 낮은 분압차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분압차에 의해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번에 수업했을 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이 정맥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몇이죠? 정맥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정맥혈의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몇입니까? 40이지 않습니까? 40. 정맥혈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40이고 조직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50이죠. 이 조직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50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분압차에 의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세포의 메타볼리즘 후에 정맥으로 침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맥으로 침투한 이산화탄소는 침투라는 표현보다는 분압차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베인을 타고 렁으로 이동한 이 이산화탄소는 결국은 폐포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40이지 않습니까? 정맥혈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46이고 다시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50이죠. 정맥혈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46입니다. 그 다음에 폐포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40입니다. 정맥혈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은 46 아닙니까? 그러면 4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6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맥혈에 있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렁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0.3입니다. 0.3. 폐포 이산화탄소 분압은 40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때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셀 메타볼리즘이 끝나고 나서 배출될 때 벤틸레이션이 이루어질 때 이때 이산화탄소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 카피노그라피를 통해서 웨이브 폼의 형태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다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산화탄소 수치는 대사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받아들이고 또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측정하는 것과 예?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웨이브폼을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 분압을 보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응급학과 선생님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응급실에서 단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난 ABJ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응급학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지금 뭐 응급학회 이사장님을 하고 계신 허탁 이사장님이신데 제가 학생 때 전남대학교 병원 실습을 가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응급실에서 단 한 가지 검사만 할 수 있다면 ABJ 검사를 하게 되면 다 볼 수 있죠. 산소화도 상태도 볼 수 있죠. 이산탄소 상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뭘 볼 수 있어요. ABJ는 환자의 메타볼리즘의 전반적인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봤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카피노그라피의 웨이브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죠. 높이는 이산화탄소 CO의 레벨을 의미하고 밑으로 가는 것은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좀 잘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주면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전 슬라이드의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이게 흡기 때 웨이브폼이 발생하는 건지 호기 때 웨이브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결국은 나올 때 측정이 됩니까? 들어갈 때 측정이 됩니까?
나올 때 측정이 되나요? 들어갈 때 측정이 되나요, 여러분? 웨이브폼이 호흡을 뱉을 때 측정이 됩니까? 마실 때 측정이 됩니까? 그러면 요 웨이브폼이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요 웨이브폼. 그렇죠. 뱉을 때. 예. 뱉을 때 측정이 되고 여기서 그러면은 이 웨이브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이 웨이브폼. 이 연속적인 파형의 이 웨이브폼을 한번 봐보십시오. 연속적 파형의 이 웨이브폼. 이 연속 파형 웨이브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뭘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볼 수 있을까요? 도출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이 몇 개 있는데요. 예. 그렇죠. 위에하고 밑에 차이가 뭐예요? 이게 호흡 주기를 할 수 있죠. 호흡 주기. 첫 번째 뭐예요? 호흡 주기. 호흡의 수도 알 수 있지만 이것보다 호흡의 당연하게 호흡이 몇 개냐 이걸 알 수 있는 것보다는 환자의 호흡의 양상을 웨이브를 통해서 예.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죠? 예.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호흡의 양상을 뭘로 알 수 있죠?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예. 그러죠? 그 다음에 환자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모양을 알 수 있죠. 이산화탄소가 느리게 배출되는지 급격하게 배출되는지. 느리게 배출되면 느리게 배출된다. 환자 이산화탄소 수치가 환자 이산화탄소가 느리게 배출되면 느리게 배출될수록 웨이브폼에 왜 이러냐? 웨이브폼에 호흡을 내뱉었는데 호흡이 생각해 보세요. 호흡을 내뱉었는데 환기가 아주 이 편안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한 번에 쭉 이렇게 배출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수치가 이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를 통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쭉 이렇게 검출이 되겠죠. 이런 각도를 통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한 번에 내뱉을 때 환자가 어렵게 이렇게 내뱉지 않고 환자가 한 번에 편안하게 내뱉는다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에서 얘를 봤을 때는 수치가 한 번에 이렇게 갑자기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당 배출되는 양이 충분히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환자가 뭔가에 문제가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적절하게 배출해내지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웨이브폼이 시간당 이산화탄소 배출한 웨이브폼이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게 파형의 모양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형적인 모양을 이루겠죠.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파형이 예,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예, 매우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지겠죠. 일단 경사가 완만한 웨이브폼은 환자의 호기에 장애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혼자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 이거는 뭐죠?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 요거 요거는 뭐죠? 방금까지는 우리가 웨이브폼의 모양을 이야기했잖아요. 웨이브폼의 높이죠, 높이. 웨이브폼의 높이. 네? 높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도 또 이야기했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렇죠. 연담이가 얘기한 것처럼 양이죠, 양. 쉽게 얘기하면 양이죠, 양. 양. 압력이죠. 분압이죠. 분압. 분압이라는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양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적절한 웨이브폼이 있을까요? 적절한 웨이브폼 한번 봐볼까요? 네, 이걸 보죠. 이걸. 그러면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여기 보이는 웨이브폼을 보게 되면 그럼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기 이 친구하고 이 친구죠, 이 친구. 네.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봤을 때 높이를 봤을 때는 높이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 이산화탄소 분압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산화탄소 수치가 얘에서 얘를 보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했구나. 우리가 숫자를 보지 않더라도 이 아라비아 숫자를 보지 않더라도 감소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웨이브폼을 볼 때는 우리가 높이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 전반적인 이런 모양을 함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그래프라는 게 원래 항상 가로축과 x축과 y축의 복합적인 모양을 분석을 통해서 걔가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3차원적인 정보를 우리가 어,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래프의 장점이잖아요. 예. 이 절단면의 수치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것을 3차원적인 어떤 감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연속적인 감각을. 여기서 ETCOT 카피노그래피는 그래서 높이는 분압의 양, 분합차가 아니죠. 이산화탄소의 분압, 수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한 모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러한 이 호기의 어떤 환자의 흐름, 호흡의 흐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왔을까요? 그쵸? 그 다음에 쭉 지금 우리가 요약을 하고 있죠, 요약을. 여기까지 주요한 내용을 다 여러분하고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멀 카피노그래피의 웨이브 폼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죠. 이쁘죠?